안녕하세요. 1월 27일 매시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력으로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연휴가 시작되기요. 자, 남은 이틀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매시경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꼭 생각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2월 때부터 어떠한 전략을 취해서 앞으로 나갈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매시경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자, 1월 27일이고요. 증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금 방향성 좋지 않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또 미끄러진 코스피, 연준의 입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는 거예요. 계속 증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내용 계속 전파 드리는 거고요. 이거래요. 코스피가 지금 4거래일 연속 여러 번 하락했다는 거예요. 4거래일 연속. 그리고 2700선 초반까지 밀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3000선이 그때는 지지선이었는데, 3000은커녕 지금 2700까지 떨어졌다.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보합을 유지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이건데, 지금 요쪽으로 아무래도 방향성을 대부분 맞추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뭐, 증시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이 27일 새벽에 공개될 미국 연방제도의 1월 정례회의 결과가 향후 증시 분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러한 연방준비제도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다는 거죠. 자, 26일 코스피는요, 전 거래일보다 이렇게 하락했고, 2700선으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째 연속 하락하고 있는 거고, 2800선도 붕괴됐고, 지금 중요한 거는 2700선도 붕괴가 될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간밤 뉴욕 증시도 널뛰기 장세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내적 이슈가 아니라 세계 글로벌적인 이러한 방향성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막 너무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셔도 제가 봤을 때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새벽마다 깬다, 잠 못 드는 소확개미, 또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 보유 주식 12조 원이 이제 증발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지난해 말 받은 성과급 1000만 원을 미국 주식에 몰빵한 직장인 서머씨. 야, 몰빵. 성과급으로 1000만 원 딱 받았어. 그런데 뭐 작년 요때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우리 서학개입니다 막 해서 미국 주식 막 한창 열풍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요즘에는 밤잠을 설치했다는 거죠. 뉴욕 증시가 연일 널뛰기를 하는 탓에 밤을 새워 스마트폰 시장을 들어본 날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 절대 뭐 안 돼요.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투자라는 거는, 이게 뭐 이론적으로 하는 거지만, 저도 예전에 이랬거든요. 막 신용 끼고 매수하고 막 정말 미칠 때가 있어요. 그 창을 계속 보고 이게 중독처럼. 근데 그럴 때 되면요, 증시가 올라도 내가 불안하고요, 떨어지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하는 거는 뭐 말이 좋아서 그렇지만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말은 여러분들 공부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를 두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여지껏 경험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접할 때 너무 단타적인 측면을 보고 배우고 수익률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조금 힘든 거고, 이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없어도 되는 1000만 원이냐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대출을 받은 거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 투자를 해라 마라 그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의 투자 경험, 그리고 투자 멘토가 어떠한 사람하고 처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래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하면 절대 투자 오래 못 할걸요? 불안해서. 물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건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죠.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정해진 만큼의 주식을 사든 펀드를 사든 하라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죠. 왜? 뭐 깨져도 덜 깨지니까 올라도 좀 덜 먹고 그렇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 투자 관점을 봤을 때는 뭐 가치는 올라간다고 뭐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안할 정도면은 진짜 심리적으로 힘들 거다. 왜? 성과급 1,000만 원이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그냥 뭐 연습해보자 라고 생각한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1,000만 원 넣고 밤을 새워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1,000만 원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아깝고 본인한테 굉장히 큰 돈이고 잃으면 안 되는 돈이라고. 그러면 잃으면 안 되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당장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유한 해외 주식은 710억 원 정도로 이제 규모가 집계됐다는 거예요. 지난해 계속된 서학개미의 투자 열풍에 이달 3일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가 불과 3주 만에 12%가 급감했다.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약 11조 원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죠. 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이 올 들어서만 95억 달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나스닥을 포함해 미국 주요 주식과 꼬꾸라지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일에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빠졌다.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전기차 회사 어디예요? 테슬라. 테슬라는 천슬라는 주가 1,000달러는 넘었지만 현재 요 정도 밀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서학개미 분들은 굉장히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가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지수 상승률을 3배를 쫓는 레버리지 상품에 베팅하고 있지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랐다가 빠졌을 때 요때 이제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는 거야. 이제 이런 개념이죠. 자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을 거야. 반등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지수 상승률을 3배 쫓는 레버리지 상품에 베팅.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베팅을 할 여력이 있으면 베팅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 ETF의 올해 순매수액은 지금 4억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올 들어 이 ETF는 거의 35%가 빠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 이거는 모르겠어요. 개인별로, 성향별로, 투자 경험별로, 목적별로 모든 게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투자와 투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내가 감당할 여력이 벗어났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배야. 근데 내가 이 3배 내가 뭐 돈 날려도 뭐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뭐 투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 방을 쫓기 위해서 내가 이 자금을 날리는데 엄청나게 타격이 있어. 그런데 나는 한 방까지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거는 그러면 투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투기는 성공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성공이 돼도 문제가 있겠죠. 다음에 또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자, 미국발 긴축 공포는 국내 증시도 연일 누르고 있다. 일단 다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증시 자체가 미국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확인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을 가게 된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상품을 고객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은행에 간다면, 내가 만약에 증권사에 간다면, 내가 만약에 보험에 간다면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상품을 고객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까가 뭐다? T포인트다. T포인트가 뭐다? 기여 포인트.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소서와 면접 때 뭘 기여할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었어. 자, 코스피 미끄러진데 끝.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고요. 결국 코스피가 빠지면 투자 심리 자체가 무뎌지는 거고 유동성이 많은 이 유동성 시장에서는 투자 자금들이 어딘가에는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돌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 금융기관에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은행이야. 내가 증권사야. 내가 보험사야. 그럼 고객의 자금을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 기관 쪽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 뭘 추천해 줄 건가요? 은행에서 펀드요? ETF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없이 그냥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냉정하게 해야 되는 공부는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면요. 이 Y에 대한 물음을 풀어야 되고요. 이 기업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사를 한 줄 두 줄만 읽고 아 나 오늘도 뭐 했어. 거기에 절대 안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조금은 더 세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금융권 취업뿐만이 아니다. 모든 공부가 지금 실용적인 현실 적용 가능한 실무에서 바로 투입이 가능한 그런 인재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용 인재가 우리가 뭐 인턴도 안 해보고 안 해 그랬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현장에서 내가 만약 고객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할까? How? 그럼 이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회사와 그 직원들이 나한테 어떠한 솔루션을 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즉 기업 포인트입니다. 고객한테 무엇을 줄까? 내가 만약에 B2B 영업을 한다. 그러면 고객이 일반 고객이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그 기업이잖아. 그 기업 담당자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지? 이게 문제예요, 프로블럼. 이거를 어떻게 솔루션을 줄지?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나의 지금 영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취업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취업 준비가 아닙니다. 뭐예요? 취업 전쟁이에요.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예전과 같은 취업 준비의 생각, 마인드, 취업 방식은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잠시 제가 꺼진 줄 알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일 하루 제가 1월 마무리가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저는 꼭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아무쪼록 오늘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한번 댓글 한번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